네,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에 앞서 신상진 시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방자치를 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의회에 대한 경시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 직무대리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집행기관에 이것을 항의하시고 문서로다가 해서 의회에 시정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정례외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드뭅니다. 4년 내내 본인이 답변한다고 해놓고서 답변하지도 않고 실국장, 구청장들이 이렇게 답변하게 하고 이게 다 다른 서울시나 부산시 보세요. 같은 국민의힘 장들이 경기도 내에서도 다 답변합니다. 이 4년 내내 이게 이제 마지막 시정 질문인데 본인이 답변을 회피하고 출석도 안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광님 직무대리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원을 맡고 있는 이준배입니다. 성남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고도 제한, 또 철도, 교통, AI, 생활 SOC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성남시정은 검토 중, 협의 중, 용역 중이라는 세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 책임 회피, 그리고 기본 행정 절차 부실, 또 공약 미이행, 또 언론과 현실의 괴리, 이 모든 문제를 분야별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우선 분당 재건축은 대한민국 미래도시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분당 재건축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정비국장 박경호입니다. 네, 우리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크죠. 약 98,000세대에 이르고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분당에서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경희 의원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도지구 4곳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차 물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는 잠정적으로 끝난 상태고요. 12월 내에 2차 물량에 대한 공고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물량 2월 사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대응이 미흡했는데 이걸 부랴부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민심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국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분당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하는데 이렇게 불안해서 되겠냐? 시를 뭘 믿고 하겠냐? 이거 지난번에도 김인도 국토부 장관을 이렇게 우리
이광재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원장과 그리고 여기 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이수진 국회의원과 이광재, 왕원권 지역위원장이 함께 배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시장이 국토부를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몇 분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러한 협의가 정부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물량 사태 등 그리고 그 서류를 접수하는 데, 국토부에 접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활해야지 부랴부랴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 문제가 있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량에 대한 어떤 제한하고 2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월 제한에 대한 거는 아무튼 금년 안에 저희가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차 물량에도 큰 제한은 이렇게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분당 재건축이 좀 주민들께서 이렇게 보시기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나름대로 혼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추진 절차가 잘 아시겠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체가 국토부가 사실상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 또 어찌됐든 절차에 대한 것들도 완화도 많고 혜택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만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물량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가는 방법, 즉 예를 들어서 속도감 있게 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지나고 보면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라는 정도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며칠 전에 이제 분당구청에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죠. 이 개소는 역할과 기능은 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11월 5일 날 분당 종합민원실 일부 한 3평 남짓 저희가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여기서 인력 배치는 저희가 신도시 정비과장이 센터장으로 하면서 기간제를 4명 고용을 해서 이 일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업무의 내용은 어떤 주민들의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한 어떤 민원 상담에 대한 것들과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분당에 대한 어떤 저희가 전환평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검토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진센터는 잘 했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했어요. 두 번째는 인력 보강이 돼야 돼요. 전문 인력들이 돼가지고 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시 정비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각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이 거대한 분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몇몇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좀 보강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12,000, 내년 12,000, 그리고 이제 한 7, 8년 동안에 10,000세대씩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서류 접수가 늦어지거나 뭐가 안 되면 또 물량 2월에 또 생겨요. 지금 같은 반복된 상황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2차부터는 선도지구 같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물량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량에 대한 확대는 의원님들도 좀 공감대를 가져주시고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도 3년치 물량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이미 담은 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아무튼 2단계부터는 어떤 시행착오가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저희가 행정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와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거고, 어쨌든 우리가 물량에 대해서 차질 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굳이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만세대를 했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꼭 만세대 해야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 물론 이제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어떤 한 해는 만세대, 어떤 한 해는 15,000세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정부 기관과 국회와의 협력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의원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 집행부에서 좀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저 국토부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간 것만 한 4번 된 것 같고요. 저희 실무진들은 지금 뭐. 네, 알았어요. 시장에 간 적은 없잖아요. 예. 시장에 가신 적 없잖아요. 시장님은 뭐 계속 이렇게 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잘 챙길 수 있도록 좀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도 제한에 묶여서 뭐 2구역에서 5구역까지 묶여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들이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 29일 날 성남시에서는 기존에 계속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했었는데 다행히 분당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가 발표가 국토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름마을 7개 단지 일부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이렇게 조정돼서 기존에 5층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단지를 21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도 제한 완화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일부 고도 제한 완화가 단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다만 일부 주민들은 시범단지에 비교해서 조금 아직도 소외됐다는 어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고도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더 담을 수 있었으면 행정실무자로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이행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 탑마을과 아름마을, 그러니까 야탑 이동과 임해 이동의 일부 이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비행 안전구역 2구역에서 6구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탑에 여기 그 동부 코롱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5구역으로 묶어 있는데 민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런 게 있어. 이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좀 뭐 대응한 게 있는지, 아니면은 주민 간담회나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일단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10월 30일부터 4개 권역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야탄 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마을하고 야탑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은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있고 또 기존에 어떤 의원님이 개최한 어떤 간담회라든지 저희 시 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민원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을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단지 시범단지 쪽에 많이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실무진들은 그런 생각도 좀 일부는 들긴 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용적률이 마냥 높아서 좋은 거냐, 나중에 도시의 어떤 기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입주 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족도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지금 일부 과밀하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찾아먹는 단지 같은 경우는 4호 연립, 6호 연립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짧은 이렇게 경험이지만 과연 이게 빽빽하게 용적률이 무지하게 높아서 이렇게 도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고도 제한 완화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용적률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최고 326%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목련마을 빌라 단지 같은 경우는 4층짜리인데 지금
그 재건축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목련마을 거기가 뭐 280호까지 하나요? 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다만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좀 전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고도 제한을 뭐 국방부에서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만 이제 사업성이 있는 결과를 기대하려 그러면 얘를 뭐 공공기여를 뭐 좀 조정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목련마을 같이 4층짜리를 그렇게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공공기여를 갖다가 같이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줘야 이게 공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해 역세권이 있어요. 그 임해역하고 GTX 성남역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업 중심적으로다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뭐 국토부 의견은 어떻고 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임해 역세권에 대한 어떤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로국의 광역 교통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도 이렇게 수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도시정비국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지금 상태에서는 주택 정비형 형태로 기본계획이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심 정비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임해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변경이 수반이 돼서 지금 그거를 경면 변경으로 좀 해달라. 왜냐면 지금 기본계획 새로운 지가 금년 6월 9일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있어야 되는 어떤 텀이 있어서 그런 요구를 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임해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이렇게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단지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임해 역세권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변경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 단지 내 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충유 부분, 즉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지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역세권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일단 공감대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국장님이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역세권 어쨌든 신청을 했잖아요. 국토부에. 경미한 사항으로다가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예,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했는데 뭐 지금 와서 뭐 주민들이 뭐 그 상황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신청을 했으면은 그것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이 행정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풍선요 이제 임해 2동에 3개 단지가 있고, 그리고 임해 1동에 뭐 7개 단지가 있어요. M7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상업지구지역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행정력을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분당구청에 설치된 이 센터 이거 해가지고 뭐 임시직 몇 명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해 주실 것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면 모르는데 그걸 다 같이 개발을 하겠다는데, 이러한 그 교통과 재건축과 그 교육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같이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거 의지가 있는데, 저 집행기관에서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됐던 전문가의 그러한 자문을 통해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한번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이라도 하세요. 네, 아무튼 그거는 뭐 정비 계획 단계에서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정비계획 단계에는 그걸 추진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도 이렇게 완화가 되고 주민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 계획에 당겨지면 그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원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2035 도시계획
정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네, 2030이 2019년 5월 7일, 27일 날 고시가 된 이후에 작년에 일부 수정에서 변경이 됐고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내용하고 변경됐던 주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재개발하고 도시 환경 사업은 총 이제 9개 정도가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 생활권 재개발은 7개 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생활권 재개발 7개 단지에 대해서 이제 추진 속도도 좀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이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이미 저희 그 생활권 계획은 이미 그 5개 지구가 있고요. 2개 지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소진 2동, 태평 2사, 산성 단대, 상대원 13은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영역을 착수를 해서 12월 중에 지금 주민설명회 일정까지 잡혀 있고요. 태평이라고 은행일 금광이 이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 심의위원회 계약 심사도 다 통과가 됐고, 내년 1월 중에 영역 착수로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원활하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적 뒷받침이 돼주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예산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문성이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된다고 그러면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도 제한 완화. 고도 제한 완화는 첨단 미래 도시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활주로 변경 건 말고는 의원님, 그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계시니까. 그래요? 예, 전문적으로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그러면은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은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유재복입니다. 네, 이제 그 고도 제한 완화를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도 구성을 하고,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과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화 방안 마련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행안전구역의 규제 하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제 기준과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방부에 완화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의 완화 방안 중 2개 방안이 실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불수용한 3개 방안에 대해서는 불수용 사유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과 근거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완화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부와 국회와 협의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도 제한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방부, 공군 등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범대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는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있잖아요. 행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수정구 김태년 의원님의 이제 올려놓은 그러한 이제 법안이 있고 또 이 김태년 의원 주관으로도 뭐 회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 9월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이거는 뭐 저 여야를 떠나서 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과 또 수정구 중원구 또 분당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기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찌됐든 계속해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국회와 정부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하철 8호선 연장, 이거는 대도시 철도망의 핵심 연결축입니다. 네, 지하철 8호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시는데 이 8호선 사업이 얼추 한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 국회의원, 이 정치권마다 전부 다 이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를 이제 국토부에 예타를 올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이것도 좀 사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은 우리 시의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8호선은 판교 연장은 모란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을 판교까지 총 연장 3.78km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 조사 재추진을 위해서 경제성 상향을 위해 수요를 늘리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사전 타당성 조사 진행 사항을 아시겠지만 2023년 7월 13일 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PC 값이 조금 낮은 편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 PC가 1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의 재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3년 7월 13일 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철회를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15일 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자세히 착수를 해서 경제성 분석 중에 있으며, 그 중에는 현재 백현마이스 등 신규 개발 사업과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가 2년 단위 2023년에 나왔고 올해 지금 2025년에 좀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수요 중에 분석 중에 있고요. 백현마이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한 12여 개월 중에 맞게 되면은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청을 언제 합니까? 12월 한 20일 전후로 지금 아마 내려올 것 같고요. 저희는 12월 초쯤에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한번 다시 방문을 해서 좀 더 진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작년부터 계속 한다고 해놓고 미뤄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작년에 저는 9월 달에 한번 계획이 있었고요. 그때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가 8월 중순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좀 일부 수정 오류가 있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다시 수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시기가 조금 늦다 보니까는
9월 달 지나서 지금 12월 달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8호선 연장 사업을 보면 이 모란에서 판교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싱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신설 노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국토부 관계자나 국회를 가보면.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계속 BC값 뭐 경제성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 가서 뭐 무슨 국토부와 무슨 협의를 하고 무슨 노력을 했어요? 시장이나 우리 그 관계 공무원들은? 철도의 신설, 철도의 유지관리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PC 부분이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PC에 대한 편익,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 절감을 해서 국가 철도망에 구축 반영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을 해야 그 시 자체에서 그 경기도나 국토부의 상향 방향 올려서 해야 승인이 되는 그런 일단 국장님 알았고,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계 사업이에요. 예, 미싱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 역시 이제 그 사타를 해서 예타를 할 때 경기도와 협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국토부하고 사전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또 잘 하고 이 정부하고 같이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좀 합리적인 좀 필요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신상진 시장한테도 잘 얘기하세요. 자기 공약해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8호선 연장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미래 교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월판선, 특히 판교동역 신설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그저께도 집회를 하고 그전에도 주민 설명회도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았고, 그런데 이거 그 판교동역 관해서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월고 판교선 동판교역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6월 달에 사전 탄상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도로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원인자가 우리 성남시에서 건설에 대한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는 거는 기본이지만은, 일단은 역사를 만들게 되면은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답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6월 16일서부터 추가역 신설에 대해서 미르공원이나 그다음에 판교도서관 사거리, 판교공원 중에서 역사 신설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실시한 주민 설명회에서 판교역 역사 신설의 가능성, 경제성법을 위해 주민이 요구함에 따라 장래 발전 계획 등 반영해서 경제성 확보에 최대한 그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용역 준공 예정일은 약 한 12월 달에 좀 나오는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그 주민 좀 대표들하고 조금 한번 상의를 좀 해서 좀 더 경제성 방안을 그 주민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저 시에서도 좀 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한번 다시 주민들 대표들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그 간담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뭐 뻔히 지금 뭐 경제성 1이 나올 확률이 별로 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게 뭐 일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기본적인 거는 그 주변에 지금 판교동사무소 앞쪽에 어떤 결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그 백현마이스나 이런 부분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일단 그건 주민하고 좀 한번 그 시기 조절은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역사를 좀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그 역사 신설을 좀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큰 동의를 해서 한번 좀 그 일정을 한번 잡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여러 가지 비교 사례가 있는데, 우선 그 시흥시 매화역이 있고 안양시 인도권역이 있는데, 이건 시흥의 임병택 시장, 그리고 안양의 최대우 시장, 이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역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원인자 부담이에요, 당연히. 이 추가역을 신설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1,400억, 1,600억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뭐 추산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고 향후 20년, 30년의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은 역을 지금 만드는 게 낫죠. 나중에 만들면 2배, 3배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좀 풀어가야 되는데, 뭐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거고, 신상재 시장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민협의체가 이제 3개의 역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주민 설명회를 가서 보면서 이 주민들 간에 좀 묘한 갈등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는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시민들이 뭐 그냥 알아서 해라, 뭐 갈등은 뭐 해라. 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그 갈등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간담회를 제가 월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뭐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이 그 좀 3개의 주장하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역, 미르역, 뭐 그 도서관역. 그 여기 대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이제는 저희가 좀 그러니까 아까 뭐 미르공원이나 그다음에 판교 도서관 사거리, 그다음에 판교공원 여러 가지인데, 주민들도 당초에는 각자의 그 구간에 역사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각자들 그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좀 단일 창고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역사 만드는 쪽에 집중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난번에도 설명회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안 된다, 뭐 다 해봤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 듣고,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그 작년에만 매출이 약 200조 원이 넘었고, 1,8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그 종사자 수만 뭐 8만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행정 수요, 경제적 수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거를 역사를 추진하려고 해야지, 그냥 뭐 용역사에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이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정부, 여당, 당, 정이 함께 이 부분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국토부가 논의해봐든지, 이렇게 정부 여당과 집권 여당에 함께, 당 정이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원활하게 합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미 터널의 주민 좀 반발이 많아요. 원말 1단지를 이제 옆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
그 성내미 터널에 예, 성남 터널. 예.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거 그 밑에 그 안반 발파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그 민원이 많아요. 원마을 1단지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그건 아파트니까 당연히 이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전 진단을 했는지 내지는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해 주세요 일단요. 네. 성내미 터널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지금 그 주변 일대 그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터널을 관리하는 거는 저 분당구청 구조물과에서도 좀 내용을 좀 알고 있고 그쪽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해서 안전진단이나 해서 현재상으로는 특이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개치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좀 없애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갖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철도공단에서 그 환경 영향 조사, 지하 안전 조사, 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 그 한 거 결과 있어요? 지금 저희 그 교통도로에서는 뭐 교통 영향 평가나 어떤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이제 협의가 들어오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은 좀 환경정책국이나 이런 별도의 어떤 그 환경의 분야에서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좀 이런 주변의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 외로는 조금 저희하고는 그 협의나 이런 부분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분야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월판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면은 당연히 멈춰야죠. 정지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또 방안을 마련해야죠. 위험한데 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파트 옆을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안전평가라든지 그 주변의 개측이라든지 현재에서는 좀 특별한 이상 징후나 아니면 특별한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철도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그 문서로 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문서로 답변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내미 터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양쪽에 가보니까 그 보수공사를 많이 했어요. 보수공사 얼마나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별도로 이제 구청에서 그 터널을 관리하고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나중에 파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 관할 소관이 관리 소관이 아니라 그래서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양쪽에 거의 20군데씩 해놨어요. 그리고 위로는 쭉 있어요. 예? 보수공사가.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 불안하잖아요. 또 그 밑에 이제 그 발파해가지고 안반 발파해가지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터널의 위험성이 또 상당히 있어요. 아파트도 위험성이 있지만은 터널도 위험성이 있다고요. 요거까지 해서 그 안전 그 조사라든가 영향 평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철도공단 좀 요청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 지하 발파 관련해서. 현장에서 그 관련 부서하고 저희 그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그 판교역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려면은 어찌됐든 그 단체와 뭐 대규모가 아니어도 설명회 말고 설명회는 그 용역에서 와서 그냥 하니까 그냥 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 시에서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월판선 판교역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저 성내미 터널 안전 진단 그리고 주민과 요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요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철도가 지하로 지나가면 뭐 발파하고 이러니까 불안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내가 민원을 아마 1,000몇백 명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공단과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주민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하세요. 그리고 저도 입회해야 해 주민 간담회를. 네, 잘 알겠습니다. 수서 광주선 야탑 도천역 신설은 우리 성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네, 수광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판선 판교동역과 마찬가지로 이게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 노선은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현재 이제 BC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뭐 일이 나오기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도촌 야탐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앞에서 말씀 월곡 판교선 월판선에 대한 용역과 그다음에 도촌 야탐역 그 용역을 올해 6월 16일 날 같이 그 용역을 조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도촌 지역 쪽에는 실질적으로 좀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역사 신설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좀 최근에도 또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은 현재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노선은 그 도촌 사거리 쪽으로 좀 변형을 시켜서 좀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개발이라든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대단면 터미널이라든지 광폭적인 그 터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그 방향을 지금 용역에 좀 하고 있고요. BC값 상향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도촌 야탐역에 대해서 역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설계를 할 때 그다음에 향후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장기적으로도 봐서라도 역사를 신설할 수 있으면 또 어떤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저희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PC값은 물론 역사를 신설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게끔 지금 국가공단하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BC값 나온 게 있습니까? 10월 31일에 주민 설명했어요. 여기서 BC값 얘기했습니까? BC값은 지금 현재 요번에 그 타당성 조사를 6월 16일서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3일 전에 한번 그 주민 대표자하고도 잠깐 간단히 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월판선 하면서 월곡 판교선 하면서 같은 응용 추진에 있으면서 조금 시간이 더 좀 필요하고 주민들이 또 나름대로 제시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나 또 경기도에 또 저희가 그 진달서도 좀 그 주민들이 서명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서명부도 전달을 해야 되고 좀 시간적으로는 조금 필요하다. 좀 시간을 그래서 주민들도 최대한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BC값이 0.2 나왔다 이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간담회에서. 근데 지금은 단편적으로 PC가 뭐 0.2다, 0.16이다 딱 이래서 끊어버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부분은 그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때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하면서 향후에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주민들은 시의 관계자가 0.2 나와서 어렵다라는 말에 좌절감과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여기 이제 2020년도 국토부 자료거든요. 국토부 자료에 보면은 그 뭐 4년 전 뭐 거의 5년 전 당시에 0.8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그냥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신상진 시장 공약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할 때도 공약이었고. 네네. 그래서 이것도 얼추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뭐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겠습니까? 이 행정부에 대해서 성남시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주민들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뭐 국회의원 국토부 뭐 찾아가고 이렇게 막 정치권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 신상지 시장은 보니까 뭐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박수 받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 민원하는 데는 안 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뭐 그 실선 뭐 과장들은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월판선도 마찬가지고 이 수강선 도야역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시장을 대신해서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 개선. 네, 판교는 미래 첨단 경제 중심지입니다. 네, 판교 테크노밸리 대중교통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판교와 분당의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 일반 통근버스, 전세버스로 통근버스로 하는 것만 400여 대로 일단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판교 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난 4년 전 은수미시장 때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이 이미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었는데 신상지 시 집행부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있어요. 이 그 서판교와 동판교, 판교를 잇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제2, 3 테크노밸리를 잇는 이러한 교통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고 어떠한 대응을 했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판교 테크노밸리의 그 교통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는 입주 들어오면서 교통 편의가 사실 많이 어렵고 교통 체증이 있는 거는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남 도시철도 2호선 제 2차 경기도 철도망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번 전 12월 달에 그 구축 계획이 이제 승인 고시 예정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 도시철도 트램에 대해서 그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 타당성 조사 등 향후 행정처를 통해서 트램 도입에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지금 1호선은 좀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그 PC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노선을 조금 수정을 좀 해서 이번에 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을 요청을 해서 12월 달에 좀 승인 고시날 그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잘 아시겠지만 트램과 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트램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차량들이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교통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그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승인 고시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경제성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 4년 전에 성남 12로 전액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성남 트램 2호선 서판교와 판교역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제2 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이 노선은 경제성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비시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기만하는 거고. 그리고 철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기금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트램을 하려고 그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철도뿐만이 아니라 이 교통 대책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교에 200조가 넘는 거 있고 지방 세수가 한 1,500 정도, 약 1,500억 정도의 우리 지방 세수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 대책을 세울 수 없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첨단 기업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의 기본 좀 뭐라 그럴까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금토동 그 교통 대책 관련해서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잘 추진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중동 버스 차고지, 이거는 거버넌스형 도시 플랫폼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네, 운중동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전 운중 차고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그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추진을 위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사실 일시적으로 좀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좀 완료하였고요. 10월 달에 지금 경기도에서 운중천 그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좀 해서 좀 협의가 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에 시설 용역이 지금 재개가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하천과하고 저희 운중차고지하고 부지가 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협의하면서 조금 시간적인 게 조금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에는 실시 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협의는 경기도 하천과하고 10월 달에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는 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완료가 됐고요. 11월 달에 11월 10여일인가 그때 이제 시설계를 좀 용역을 좀 재개해서 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는데 주민들과 아무런 얘기 없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 실시 설계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중차고지에서는 조금 그 주변에 그 주민들이 이제는 조금 요구 사항을 좀 있습니다. 그 차고지의 그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차량 대수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좀 얘기를 좀 계속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지금 저기 시설 용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귀담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단 실시 설계를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 주민과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 면적에 지금 여기가 버스가 한 190대 정도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 수량, 물량도 그렇고 이 범위도 그렇고 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10년, 20년 뒤에는 더 큰 교통 문제가 되는 거고 당장 개통이 되고 나면 또 하나는 이거를 친환경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지하로 하고 위에는 뭐 친환경 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복합 문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실시 설계를 중단하고 다시 지하화로 검토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버스가 190대를 좀 최대한 줄여서라도 다른 복지공간이나 이런 차원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고심 중에 있는데 지금 다시 지하화로 한다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꼭 지하가 아니더라도 위로 땅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중권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이 넓은 땅덩어리에 버스만 더 한다는 거는 환경에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지만은 주민도 설득이 안 되는 거고 기피 시설에 들어가면 선호 시설이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고심을 하겠지만은 현재 중지나 지하화하는 거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운중동 또 서판교 주민 여러분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평동 이왕초 부지는 미래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삼평동 이왕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공공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평동 이양초등학교 부지 말씀하시죠? 네, 삼평동 이왕초 부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예, 지난 11월 4일 날 그 삼평동에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대다수 주민분들께서 부지 내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요청하셨고요. 그 외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은수미 시장 때 그 용역을 했었고요.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 자료들은 왜 아무것도 써먹지 않는 거죠?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께서 복합문화 체육시설 조성을 원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신상진 시장이 지금 이제 4년 돼가는데 과연 그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냐 이거죠. 뭐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서 고민을 했었고요. 뭐 공공주택 분양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 유치 등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주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회를 하긴 했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갖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또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되는 이러한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주민들이 편익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어떤 연구 영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는 자리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최종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교통이 굉장히 여기가 판교로가 막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될 겁니다. 용역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러한 그 미래를 향한 그림, 또 판교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저는 꼭 그 공공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주민의 어떤 그 편익시설과 함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기반 도시 전략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네, AI 기반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로 대신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분당 재건축은 대한민국 미래도시 첫 시작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은 개발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성남의 기본 조건입니다. 8호선 연장은 교통 편익이 아니라 산업, 재건축, 생활권이 살아 숨쉬는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올판선, 판교동역과 수강성, 야탑, 도천역 신설은 역시 주민의 편의와 그리고 성남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거점 역할이 될 것입니다. 판교로 테크노밸리 역시 교통 정책 기반을 해결하는 국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운중동 버스 차고지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미래